안녕하세요. 명실학교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연구부정 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기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수행 시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한 사람을 저자로 보는 것일까요? 저자는 연구 계획부터 연구 결과 발표까지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유의미한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의학저널 편집인 협회에 따르면 저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분석, 해석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고, 둘째, 논문의 학술적 내용에 대하여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경우, 셋째, 저널에 출판된 최종 버전의 승인을 한 사람, 넷째,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국제의학저널 편집인 협회에서 만든 규정을 모든 학문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만이 저자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는 한 사람이 혼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변 동료의 도움도 받고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언을 해주는 연구자도 필요한데요. 연구자는 이러한 논문에서의 역할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저자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1저자는 논문의 주 저자를 의미합니다. 제1저자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로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동저자입니다. 공동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연구자들을 모두 통틀어서 공동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원고를 제출하는 교신저자입니다. 교신저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출판 전, 출판 과정 중, 출판 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출판사나 독자와 용이하게 교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교신저자는 흔히 연구나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연구 부정 행위인 부당한 저자 표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당한 저자 표기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지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지적인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3가지의 저자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강요저자는 상급자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압력을 넣고 이에 대해서 연구에 미참여한 인물을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강요받아 추가된 저자를 의미합니다. 명예저자는 유명인사에게 아첨하거나 심사에 쉽게 통과하기 위해 유명인사를 저자로 포함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서로 상호 협의하여 각각의 논문에 저자로 포함시켜주는 상호 지원 저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저자에서는 배제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와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행위를 동시에 저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논문을 작성할 때 원고에 대한 의견, 조언을 제공해준 선배 연구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논문을 작성할 때 논문을 준 단순 기여자의 경우에는 사사 표기를 통해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비 획득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거나 단순 실험이나 분석과 같은 기술적인 지원을 한 경우
저자가 아닌 단순 기여자로 보고 이를 사사표기에 밝혀주는데요. 사사표기는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에 감사를 표시하고 또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구지원 분위기를 촉진하여서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 대하여 선배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으며, 연구 과제가 외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연구 공동체에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사사표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당한 저자표기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과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